네, 자, 10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오늘 확정 답안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지금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이론 시험 볼 때도 요 백데이터 하나 설치하세요. 시험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 깔려 있으니까 자, 수험번호 1 5개 2 그리고 여러분 이름 설치해 주시고요. 수험번호가 요 뒤에 2자로 입력을 했는데도 이쪽에 지금 세무사회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2544번 그러면 유리 상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계정별 원장 중 잔액이 표시가 옳은 것. 자, 선수금, 차량운반구, 선납세금, 임차보증금 이렇게 있는데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자산, 부채, 자본을 먼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입 판례소 결합관계 이건 알죠?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죠. 자, 여기 보시면 선납세금. 자, 우선 1번 선수금은 부채인 거 아시죠? 먼저 계약금 받은 거,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차량운반구 당연히 자산인 거 알 거고, 선납세금, 세금을 먼저 낸 거예요. 예정신고 때. 그러면 먼저 선급금처럼 이거는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임차보증금, 요거 임대보증금하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임대보증금은 뭐예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부채인데 이거는 우리가 임차인 입장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준 겁니다. 나갈 때 돌려받을 거죠? 그럼 권리가 되죠.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자, 그러면 요령이 뭐냐? 자, 증가하는 쪽, 자산이 증가. 그다음 비용 발생. 증가나 발생 쪽에 잔액이 남는다는 거. 그다음 이쪽은 증가가 부채의 증가, 자본이 증가, 수익이 발생. 증가 쪽 또는 발생하는 쪽에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현금 잔액은 뭐예요? 현금은 자산이고 잔액이 제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금고에 마이너스는 없죠. 물론 마이너스 통장은 있지만 금고상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로가 될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은 항상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는 거. 자, 이걸 참고해서 보면 자, 우선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부채라 그랬죠. 부채는 증가가 어느 쪽? 대변이죠. 그러니까 요거 잘못 기록된 겁니다. 대변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이건 자산이죠. 자산은 잔액이 어느 쪽?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요거 먼저 세금 낸 거, 자, 자산이라 그랬죠. 선급금처럼. 그럼 잔액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대변에 잔액이 있으면 잘못된 거죠. 임차보증금, 아까 이거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증가 쪽에 항상 잔액이 남는다. 요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차하면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순서 정도는 암기해 두면 좋다 그랬죠. 자, 이건 제가 참고로 갖다 놓은 겁니다.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자,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임차료, 뭐 수도광열비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영업과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입니다. 영업손익. 자, 그 외에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서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에 소득세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자,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 요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외에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은 영업손익 계산하는 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자,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접대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영업과 다 관련 있는 거. 근데 이자 비용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 외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 관로 A에 해당하는 것. A 여기 있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 도대체 A가 뭐냐? A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 거의 나왔죠. 손익계산서의 정의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동안 기업이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미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회계기간이 경영성과, 다시 말해서 수익과 비용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이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현금 흐름 하면 현금 흐름표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금 흐름표는 없어요. 현금 흐름표는 그 회사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유동성이 있어야죠. 자,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가 아니고 현금 흐름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에 따라서 내년에 현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금융상품, 현금화가 된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되고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단기 금융상품 그랬으니까 그러면 1년 이내, 단기 1년 이내에 뭐예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제가 참고로 갖다 놨습니다. 외상매출금.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T자 계정 쫙 그리고 외상매출금 증가,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별, 감소는 대별.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전년도에 아직 수금 다 못한 거, 외상값 못 받은 거에 단기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 거기다가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같은 경우는 빼줘야죠. 외상값 못 받죠, 그거는. 그 다음에 수금한 거, 그리고 나머지 수금하지 못한 거. 그래서 차변 대별 합계액이 같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00만 원.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액, 단기 외상매출액 500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은 다 됐죠.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외상값 빨리 갚아주면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서 좀 주죠. 자, 그게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이걸 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 합계액 700만 원. 자, 차변 대변은 합계액이 같아야 되니까 700만 원. 그러면 304만 원을 뺍니다. 빼면 나머지는 수금을 했다는 말이죠. 396만 원. X값 396만 원.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6번 문제. 자, 재고자산이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후입 선출법, 일명 리포라 그러는데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에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 편의점 가보면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온 거를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유효기간 안쪽에 있는 거 보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 그 진열해 놓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걸 앞에다 놓습니다. 물론 어느 거 먹어도 상관없는데 냉장고에 며칠 더 보관하려면 안쪽에 있는 거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우리 상거래는 매입순법 해가지고 산입선출법을 대부분 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거꾸로 오히려 오래된 걸 놔두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경우가 후입선출법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자, 대표적인 게 골동품, 와인,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오래 보관할수록 오르죠, 가격이. 자, 그리고 매출효과 공식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참고로 갖다 놨는데,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는 거, 이거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실제 물량 흐름,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벌써 나왔고요. 바르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이 단가로 계산된다. 자, 왜냐면 3월에 자 10개 100원짜리예요. 그 다음 4월에 또 들어왔어. 자, 또 5개 곱하기 110원 올랐어. 그러면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이 단가로 계산된다. 만약에 수입선출법이니까 얘 먼저 팔아야죠. 그러면 남는 거 10개 100원짜리는 기말재고로 남겠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거, 3월 매입한 거 맞는 말이죠.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자, 지금 3월에 하나당 100원이었는데 4월은 물가가 뭐 요즘 많이 오르고 있지만 110원이에요. 그러면 자, 기초 재고액이 만약에 10원, 단기 매입액이 100원. 자, 기말 재고액 하는데 자,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요거 나가고 요게 남아요. 다시 말해서 100원. 네. 요건 뭐 400원 하겠습니다. 자, 100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선입 선출법으로 했으면 얘가 110원이 돼야 되는데 110원이 재고로 남을 건데 후입 선출법이니까 얘가 남아요. 싼 게 남아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얼마? 10원 적게 표시가 되죠. 기말 재고액이 적으면 적게 빼니까 매출원가는 많아지죠. 매출원가가 많아지면 이익은 줄어들어요. 원가가 비싸니까.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총액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과소 계산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된다. 110원짜리 먼저 팔아버리니까 100원짜리가 남았다. 아까 10원 적다 그랬죠? 자, 과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해하기 좀 어렵죠? 매출효과 공식 딱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거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간단한 유리창, 뭐 원상 복구, 유리창 끼운 거, 페인트 칠한 거, 이거는 수익적 지출. 다시 말해서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말만 수익이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자산 증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한층 더 올린다거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그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또는 내용연수, 수명이 연장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을 보는데, 자,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 맞죠? 건물이 증축 한층 더 올리는 거, 건물 피난 시설, 뭐 엘리베이터 뭐 별도로 연기 안 들어오도록 뭐 만들기도 하고 비상구 만들고, 이런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자,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 뭐 유리창 교체, 원상 복구, 수선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죠.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다음은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해당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요거 조금 머리를 좀 쓴 문제입니다. 좀 비비고 놨어요. 자, 취득가액이 68만 원입니다. 처분가액이 77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45만 원입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액 68만 원, 68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그거를 뺍니다. 자, 상각 누계액 이걸 X로 볼게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금액이 나오겠죠. 요 금액에 팔면 본전치기로 판 거고, 근데 이익을 봤으면 더 비싸게 팔았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것보다도 싸게 팔았으면 손실 보고 판 거고. 자, 근데 이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익을 더해보면 판매 가격이 나와요. 자, 판매 가격은 77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요 X를 구할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X가 되죠. 77만 원 넘어와서 마이너스 77만 원 됩니다. 그러면 68만 원에 45만 원은 요건 더해주고, 마이너스 요거 더해주면 얼마예요? 네, 110만 원? 110만 원. 자, 마이너스 요게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77만 원 빼요. 자, 그럼 얼마? 36만 원?
예, X값이 36만 원. 자, 감가상각두개액이 36만 원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번엔 검산을 해볼까요? 원래 68만 원에 샀는데 감가상각두개액이 지금까지 낡아버린 게 36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68만 원 마이너스 36만 원. 자, 68만 원 마이너스 36만 원. 예, 32만 원짜리예요. 현재 장부상 가치는 왜 이만큼 낡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77만 원에 판 겁니다. 그럼 77만 원 마이너스 32만 원 빼면 예, 4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건 검산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예, 36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이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현금이 입금, 돈이 들어왔어요.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아, 돈을 보내왔어. 통장에 돈이 찍혔어요. 근데 홍길동, 이게 누구지? 이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발생하냐면 직원이 출장을 갔어요. 자, 아니 그 회사에 수금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보내주면 아, 이거 우리 회사값 들어왔구나 하겠는데 그쪽 직원 이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 직원들 뭐 이름 다 아나요? 그러면 이거 확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임시로 받은 돈이다. 임시 가짜입니다. 가정하다 할 때. 그래서 가수금이 되고 정반대일 때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출장 갈 때 대략 얼마 가지고 가보세요. 나중에 모자라면 더 청구하시고 약 얼마 가지고 가보세요 할 때 그때 대변의 현금 차변에는 가지급금합니다. 자, 이거는 가수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중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 자,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자, A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분개. 자, 상품 구입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상품.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기입되는 거래라 그랬으니까 얘는 대변에 있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B. 자, 외상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이 외상값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되죠. 그리고 이 외상매입금은 없어지겠죠. 얘는 그러면 차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왔어요. 자, B는 맞습니다. 그 다음 C. 외상매입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을 때 이번에는 그냥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현금 대신에 보통예금. 자, 이것도 맞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오는 거 맞죠. 그 다음 D.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때. 자, D는 엉뚜당또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자,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입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외상매출금이죠. 외상값을 수금한 거예요. 이때는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혀 생뚱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하고 C,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분개해봐야 압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 기업이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 계정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또한 기말 결산 시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용어가 낯설죠. 평가 계정.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실력은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기말고사, 중간고사로. 다시 말해서 자본금 계정이 있어요. 자본금이 있는데 근데 우리 사장님은 개인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무 때나 돈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 용돈 준다고 가져가고 수학여행 간다고 가져가고 또 돈이 있으면 또 가져와요 사무실에. 자 하도 수시로 가져오고 가져가니까 그러면 인출금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라. 또 가져오면 빼고 가져가면 인출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자본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2월 31일 결산시 되면 인출금 가져간 게 아직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인출금에서 뺍니다. 그러면 뺀 나머지 자 자본금이 100원이었다. 인출금이 10원이다. 그러면 90원. 자 요때 인출금은 자본금 100원 아니야. 요 10원 빼고 계산해야 돼. 그러면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감가상각부계획 이런 것들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는 것. 자 회사에 따라서는 인출금 계정 안 쓰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하도 번거롭게 하면 우리는 따로 쓰겠다. 그러면 임시계정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막 연습장에 써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요한 것만 따로 페이퍼에 딱 적어서 버스 타고 학교 가면서 시험 볼 때 막 암기하고 그러죠. 자 그럴 때 인출금은 그냥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노트에다 정리해서 딱 기록했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인출금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지출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좀 헷갈린다.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 켜놓으라고 그랬죠. K랩 거기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 메뉴에 가서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거 이자 비용 요거 영업의 비용이고요. 기부금 얘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 얘 둘 빼고 얘 빼고 뭐예요? 회식 비용 종업원 회식 비용 이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사무실 전화요금 통신비 또는 통신비로 처리하면 되죠. 전화요금 같은 거. 그래서 가하고 라 3번이 판매비와 관리비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13번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2022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샀어요. 유형자산. 취득가액 100만 원. 잔존가액은 제로.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 정액법. 그럼 정액법 공식. 내용연수 5년분에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죠. 0원.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자, 1년에 매년 요 기계장치는 매년 20만 원씩 낡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대손상각비가 감가상각비가 되죠. 비용입니다. 자, 비용이 20만 원이 나오고요. 근데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20만 원 많습니다. 10만 원 많습니다.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 회사 장부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손실이 10만 원이다. 이익은 없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당기 보험료 현금 지급액. 자, 당기에 4만 원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기말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선급보험료가 1만 원 있어요. 뭐냐면 요 4만 원 중에서 1만 원은 먼저 지급한 보험료, 내년 거다. 그러면 원래 장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만 원에서 1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얘는 내년 장부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얼마? 3만 원입니다. 요 1만 원을 빼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3만 원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이것도 좀 생각을 천천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 자, 수익이 늘어난다. 수익이 늘어나면 개인 회사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누가 다 먹어요? 자, 수익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다 먹죠. 그러면 사장님 돈, 자본금이죠. 자, 자본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요. 그 다음, 자, 부채의 감소 또는 자본이 증가. 부채하고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이 증가가 있냐?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채무 면제이익 들어보셨죠?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골로 많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뒤에 남은 거, 요거는 빼줄게요. 그러면, 자, 채무 면제이익, 부채는 줄어들어요. 외상매입금 없어지고,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이죠. 외상매입금 10,000원, 이건 탕감해줬어. 그러면 요 10,000원을 뭐라고 하느냐? 채무 면제이익 10,000원. 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수익이 발생이에요. 자,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부채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 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증가하면 이자 수익 받았다. 그 다음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왔어요. 현금 10,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럴 때도 자, 수익이 증가한 겁니다. 수익 발생입니다. 그리고 자산 증가돼요. 자, 수익이 늘어나면 사장님 돈, 자본도 늘어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익이 증가한 경우 자산이 증가되고요. 부채는 아까 어떻게? 감소. 부채의 감소에 따라 또 자본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보면 자산이 증가는 맞는데 자본이 감소, 얘 때문에 뚫린 거예요. 부채의 감소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 수익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죠. 15문제 중에 요거하고 앞에 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 그 외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